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해법, 새로운 행동, 새로운 얼굴 구본철입니다. 오늘은 123회 방송으로 집값 폭등은 이번 신도시 부동산 투기의 미끼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라 하면 미공개 공적 정보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때문에 온 나라가 벌집 쑤신 듯 난리들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부동산 폭등에 대응해 내놓은 정책이 25회나 됩니다. 이 집값 폭등은 서울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이어졌는데요. 이는 결국 집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택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야 말았습니다. 문제는 집값 폭등에 대응해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공급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은 처음부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시키면서 무슨 꼼수가 있는지 문제 해결을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동산 투기를 할 시간을 벌기 위해 신규 주택 공급 정책을 지연시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 누구라도, 심지어 바보라도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쯤은 다 압니다. 문재인 정권이나 전문가인 국토부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최악의 사태가 악화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지지를 끌면서 주택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 25회나 됩니다. 최종 결론은 결국 공급 대책일 수밖에 없고, 이것이 바로 수도권 제3기 신도시 건설 계획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은 그동안 제3기 신도시 건설 계획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변창흠이 장관이 되자 내놓았을까요? 대한민국 국토부가 그 정도로 하루아침에 신도시 개발 계획을 만들어낼 정도로 무능해서 대책 없이 집값 폭등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신도시 계획은 미리 준비해 놨다고 봅니다. 단순히 신도시 계획을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도 자기 양아치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런 궁리를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신도시 계획을 실행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계획을 내세울 명분이 필요했던 것이고, 그것이 바로 공급을 억제하면서 집값을 미친 수준으로 올려놓는 것입니다. 과연 저들이 의도한 대로 이 미친 집값 폭등은 결국 신도시 계획에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사실 신도시 계획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도권 주변에 신도시를 대규모로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던 것입니다. 신도시 계획은 우선 엄청난 토지 보상을 발생시켜 이웃 지역의 땅값을 연쇄적으로 상승시킵니다. 둘째로, 신도시가 들어오면 옆 지역의 오래된 주택값은 오히려 내려갑니다. 셋째, 신도시가 들어오면 가뜩이나 수도권 집중이 문제가 되는데 이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넷째, 교통체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신도시부터 들어오면 교통난이 악화됩니다. 자, 집값이 안정화되었던 이명박 정권이나 박근혜 정권에서 신도시 계획은 그래서 검토되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의 우파 정권은 주택값을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신도시 계획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권은 갑자기 임대차 3법 등 엉터리법을 처리하고 공급을 억제하는 조치를 계속적으로 취하면서 심지어는 대출까지 막아버리는 방법으로 의도적으로 주택값의 폭등을 불러일으켰다 말할 수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엉터리 대책으로 집값을 갑자기 폭등시킨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공급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보가 아닌 바에야 김현미 장관도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쯤을 알았을 텐데 말이죠. 김 장관은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을 끝까지 도입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의심했는데 이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정말 야바이꾼이자 잡것들입니다. 이 잡것들이 신도시 예정지역에 이미 투기를 다 해놓고 신도시 개발 명분을 만들기 위해 여지껏 집값을 일부러 폭등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아니라 언론과 여론이 결국 새 주택을 공급하도록 아우성치게 만든 다음 자신들은 수동적으로 어쩔 수 없이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처럼 포장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전에 저들은 이미 신도시 지역에 땅을 다 사놓은 것이죠. 이번에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는 빙산의 일각이 분명합니다. 김현미가 만들어 놓은 신도시 계획에 변창흠이 된 장관이 된 후 광명 시흥 지역을 추가로 편입시켰습니다. 이번에 터진 LH 직원 투기 사건이 바로 광명 시흥 지역에 속합니다. 변창흠이 LH 사장 시절이라고 합니다. 냄새도 지독히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장으로 있는 동안에 직원들이 광명 시흥 지역에 이미 수백억 원을 밀어 넣었으니까 장관이 되자마자 바로 광명 시흥 지구를 신도시 지역으로 추가 편입시킨 것입니다. 김현미는 김현미대로, 변창흠은 변창흠대로 저들끼리 다 헤쳐먹으려 한 것이죠. 예정된 광명 시흥 지역 말고도 5곳의 신도시 예정 지역에 어떤 투기 행위가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합니다. 문제인식, 생선을 지키는 고양이격인 국토부가 아니라 전문 부서를 꾸려서 조사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조사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처럼 세종시 땅 투기 행위를 밝혀내지 못했던 교훈을 삼아서 이번에는 발권세권 할 것입니다. 만일 문재인이 전체 6곳의 투기 행위를 조사하지 않으면 이 잡것들은 일부러 신도시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서 부동산 폭등을 조장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젠 하다하다 일부러 집값을 폭등시키고 부동산 투기까지 했다니까 용서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속았습니다. 정말 완전히 속았습니다. 여지껏 부동산 폭등은 저들이 이미 투기해 놓은 신도시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완전한 미끼였습니다. 저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검찰까지 저들 손에 넣었으니까 이 문제 또한 덮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무슨 짓을 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을 둘러싼 자들과 관계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행위는 반드시 밝혀내 강력히 처벌하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는 포퓰리즘과 함께 망국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반드시 부동산 투기는 근절해야 합니다. 이 구본철과 개혁파가 해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장의 힘, 구본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